실제로 자살을 행하는 청소년은 자살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자살은 아무런 단서나 경고 신호 없이 갑자기 일어난다. 자살하려는 청소년은 정말로 죽고 싶어 한다. 안녕하세요. 생명사랑 교육을 진행하게 된 우석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정신간호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수정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저와 같이 나눠볼 이야기는 먼저 청소년기의 자살의 위험이나 자살의 특성이나 또는 우리가 자살에 관해서 좀 잘 알고 있는지 아니면 오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간에서는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럴 때 어떻게 도움을 청하는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도움을 줄지에 관해서 이렇게 두 시간에 나눠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기에 자살과 관련한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자살에 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는 잘못 알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볼게요. 실제로 자살을 행하는 청소년은 자살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고 나 죽고 싶어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죽을 것이다.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은 안 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속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살은 아무런 단서나 경고 신호 없이 갑자기 일어난다. 죽고 나면 누군가가 옆에서 그 아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전혀 그런 신호가 없었는데 뭐 이럴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관심을 갖고 잘 살펴보면 반드시 신호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자살하려는 청소년은 정말로 죽고 싶어 한다. 옆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뜯어 말려도 아마 죽으려고 마음먹은 아이는 죽을 것이다.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라고 하는 청소년도 한편으로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또는 누군가에게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고 한다면 그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 크게 확대해서 반드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살을 오히려 부추긴다. 너 혹시 죽으려고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면 더 자극을 해서 죽음? 자살? 죽어볼까?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우려가 된다라는 친구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 연구들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해봤는데, 자살 생각하니 혹시 죽으려고 하니? 라는 거를 누군가가 알아채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죽으려는 그 자살 충동을 낮춰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위험을 더 부추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자살하는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럴 것이다. 그것도 역시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살은 모두 정신질환이 있어서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도 역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울이나 뭐 이런 게 관련이 있긴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자꾸 치명적이지 않는 손목을 긋는다든지 자꾸 자해 행동을 하는 이런 아이들은 죽으려는 생각은 없고 그냥 관심만 끌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자해 행동을 하면은 나중에는 또 어떤 이유로 자살을 할 가능성이 꽤 많이 있고, 역시 자해를 하는 것도 내가 힘들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 알고 있는 자살에 대한 오해였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오해를 하지 않고 잘 알고 있었는지 한번 쭉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우울한 아이들을 빨리 발견을 하면 아무래도 자살의 위험성을 좀 낮출 수 있는데, 우울증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성적이 좀 떨어지는 것도 우울의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죄책감이 드는 상황, 그리고 식사나 수면,
밥을 잘 먹던 아이가 안 먹는 것도 문제지만 안 먹던 아이가 갑자기 막 2공기씩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예요. 잠을 잘 자던 아이가 안 자는 것도 문제지만 잠을 별로 이렇게 많이 안 자던 그런 친구가 너무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우울증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을 안 잔다거나 밥을 안 먹는 것만이 아니라 식사나 수면 습관이 변화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항상 슬픈 표정이고 그리고 죽음이나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거절, 실패에 대해서 과민해서 누군가에게 하자, 어디 가자, 나랑 만날래, 나랑 놀래 이런 얘기도 못해요. 혹시 거절당할까 봐.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친구도 좀 우울증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의욕이 없어 보이고 혼자 있고 싶어 하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신체적인 그런 불편감을 호소하기도 해요. 이유 없이 조퇴나 결석을 자꾸 한다든지 가출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행동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울증의 특성일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우울한 느낌이 없어 뭐 이런데 전반적으로 살펴봤더니 무기력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러고 행동상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를 가면 우울증이라고, 다른 가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우울한 특성을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기가 성인의 자살의 특성하고 좀 다른 특성들이 있어요. 동기가 분명해요. 그냥 왜냐면 우울해서 전반적으로 살기가 싫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선생님한테 혼나서 부모님한테 혼나서 이성 친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애를 사귀어서 학교 폭력이나 왕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동기가 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안에 분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는 마음도 많이 있고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까, 나를 괴롭힌 그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있고, 친구와 같이 동반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가 우울하고 죽고 싶어하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같이 죽어주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는 죽으려는 생각이 없었는데도 방송이나 뭐 영화나 이런 데 나온 자살의 형태를 따라서 모방하는 것도 청소년기의 특징이에요. 내가 어떤 당면한 문제가 있는데 성적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자살을 통해서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많은 이유가 내가 이만큼 힘들다. 그러니까 좀 알아달라. 엄마, 아빠 이거 좀 알아줘요. 선생님 좀 알아줘요. 야, 친구야, 네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좀 도와줘라 라는 이런 도움 요청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자살의 위험 신호는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고 말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상황을 봤을 때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적인 걸 살펴보면 먼저 위험 신호는 약이나 뭐 아니면 칼이나 이런 위험한 도구 같은 거, 물건, 끈 뭐 이런 거를 모으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젠가는 뭐에 쓰려고 모으겠죠. 그리고 내가 의미 있는 소지품 같은 거를 정리해요. 야, 이거는 내가 아끼던 건데 네가 좀 간직해 줄래? 이런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불에 태워버린다든지 다 찢어서 버린다든지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가 있고, 자살 사이트나 엽기 사이트 같은 거에 심취해서 계속 그런 거에 이미지나 이런 것도 보고 동반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도 보고 그거와 관련한 것들을 찾아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로 언어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가 나는 말 외에도 글 같은 거 자주 사용하는 뭐 카톡,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 또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시하는 거, 거기 댓글을 다는 거, 페이스북 뭐 이런 SNS 같은 거, 편지, 손편지 또는 이메일 또 낙서 이런 게 다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말을 통한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단서로 보면 난 정말 죽고 싶어.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어. 나에게 사는 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다음 세계에서는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사라진다면 어떨까?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안 떠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식의 말을 하면은 이거는 위험한 신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소리내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도 메시지로도 남기면 이거는 언어적 의사 표현에 해당됩니다. 내가 죽는다면 아마 우리 엄마는 슬퍼하겠지. 근데 우리 아빠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릴 거야.
한번 보여주고 싶어. 뭐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내가 죽어도 괜찮을걸?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자살 생각을 나타내기도 해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흔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내 무가치감이나 뭐 의기소침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말도 있어요. 나 같은 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 쓸모가 없어. 학교에서도 그렇지. 아까 나 선생님이 나한테 하는 말 들었지? 집에서도 나는 쓸모가 없대. 나가래. 나는 살아서 뭐 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어디로 숨을 데도 없는 이런 막다른 데 닿아 있는 이런 무력감을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해결되지 않아. 이제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어. 그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이제는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을게. 이런 말을 쓰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죽음만 남겨뒀다라는 표현들이죠. 마지막으로 상징적인 의사표현은 말이나 행동으로 걔가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관찰을 잘 해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성적이 자꾸 떨어진다든지 조퇴를 자주 한다거나 지각하거나 부단결석이 잦다거나 기분 변화가 갑자기 좀 있다든지 막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식사나 수면 습관이 좀 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갑자기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게임에 심취하면서 게임에서 죽었다가 깨어나면 더 막 강해진 걸로 다시 태어나. 나도 한번 죽었다가 깨어나면 그게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상징적인 이런 거에 심취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러다 얘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여기까지 이 시간에는 청소년 자살은 성인의 자살과 좀 다르다라는 그런 특성도 살펴봤고요.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나 이런 것도 좀 알아봤어요. 그리고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친구들은 행동적으로, 언어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어떤 위험 신호를 이렇게 슬슬 드러내고 있는지 이런 걸 잘 관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움을 어떻게 청하는지 그리고 도움을 어떻게 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다시 만나요.